자, 비트코인이 어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트위터 해킹의 저주일까요? 지금 현재 가격은 9,123불인데 9,000달러대에서 간당간당 하다가 힘겹게 9,100불대까지 올라온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안타까운데요. 부디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락의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생각하고는 있었거든요. 자,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반등을 해주려면은 가장 또 중요하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S&P 50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P 500 예상하실 수 있었다시피 오늘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얘 따라서도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과연 S&P 500과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멀고도 험난한 불장의 길,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소식들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트위터 해킹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바마라든지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도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을 보내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속아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트위터상에서는 암호화폐 원래 주소 공유가 금지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 해킹 피해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낸 사람들 중에 절반은 미국인이라고 하네요. 공짜 좋아하는 것은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암호화폐 보안업체인 퀀트스탬프 창업자는 이 트위터 해킹 사태는 아무래도 트위터 내에 있는 결함 탓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커가 일단 트위터를 해킹해서 내부 관리자 기능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한때 트위터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 범인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추측이 돌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물론 트위터가 해킹을 당한 것이지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었던 암호화폐 산업의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항상 범죄에 쓰인다라고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도 들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어떤 이 미치광이 녀석은 해커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해커님, 비트코인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모네로를 쓰시지 그러셨어요. 알어, 이 자식아, 알어. 해커도 알어. 어디서 아는 척을 하고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커에 관련돼가지고 소동이 일어나자 해커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관심 나도 좀 나눠 먹자라는 의미에서 저스틴 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트위터 해커에게 1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다라고 하네요. 해커를 추적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100만 달러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었었죠. 테슬라 모델 차 한 대를 그들의 이제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명을 꼽아서 주기로 했었는데 이 당첨이 된 사람에게 차를 주지 않고 한 3달 정도 뻐기다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난을 하니까 주기로 한 모델도 아니고 하위 모델만큼 가격만큼의 트론으로 테슬라 대신에 당첨금을 대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커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사기 때문에 심란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를 치다가 뉴욕 거주 김씨가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자, 김씨 같은 경우는 지인들에게 자신을 암호화폐 트레이더로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빌린 자금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캠 거래에 참여했으며 해외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자산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지인들이라 하면 아무래도 한국인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기꾼들 항상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에 관련된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블록체인 보안업체 퀀트스탬프가 이번에 이더리움 2.0의 0단계인 프리즘을 테스트를 해보고 출시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코인데스크가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2.0이 올해까지는 출시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했었던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자 저스틴 드레이크 역시 올해 안에 2.0 출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아무런 탈 없이 2.0 올해 출시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더리움 가자.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알고 이번에 코인베이스 상장되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 상장 펌핑이 좀 있었죠, 오늘. 그 다음엔 오늘도 체인링크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상호 보안 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퓨전 프로토콜이 그들의 디파이 어플리케이션 크로스체인에 체인링크의 가격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들은 그들의 자산 수합 과정에서도 체인링크의 오라클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가격 상황을 알아보시게 되면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체인링크는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위로
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기대감을 갖게 했었는데요. 삼각수렴의 바닥이 한 8달러 30센트 정도 됩니다. 부디 여기를 찍고 위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보통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쌍바닥 찍고 가지야를 외쳐봅니다. 자, 한편 이 체인링크에 관련된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인컴샤크스의 분석인데요. 자,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좋던지 간에 더블탑을 찍고 나서 OBV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체인링크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최고점을 아직 찍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숏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숏을 쳐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체인링크가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이 최소한 횡보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체인링크를 지지하는 체인링크 마린이라고 하죠. 체인링크 해병대들이 나와가지고 가격을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더블탑을 찍고 떨어지는 듯 하다가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비트코인이 정신을 좀 차려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루크 마틴 분석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낸스를 통틀어가지고 사토시 차트가 여태까지 계속 올라갔었던 암호화폐는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체인링크랑 테주스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개의 암호화폐의 강세를 칭찬하는 듯한 그런 트윗을 남겨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하락한다 할지라도 이 두 코인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흔들렸는데, 그 와중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이 테조스와 체인링크, 한편의 CF처럼 사토시에 강하다. 앞으로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다렸었던 비트코인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 방향성 부재, 변동성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보통으로 거래소 쪽으로 비트코인이 유입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종종 떨어지곤 하죠. 반대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하곤 하는데, 자,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로 비트코인이 몰려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 크라켄에만 4229개라는 엄청난 숫자가 유입이 됐는데요. 크라켄 CEO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8,800달러 선까지 소폭 후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부디 이것이 그냥 세력들의 페이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좀 불장 좀 갑시다, 우리. 목 빠지겠네, 진짜. 자,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들의 비트코인 분석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비트코인 가격 올리는 세력들은 신속하게 비트코인 가격을 9,400달러 위로 올려놔야 된다. 아니면은 여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과거에 나왔었던 것처럼 크게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분석가도 비트코인 현재 상황을 보면서 지금 보면 이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바닥이 7,6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9,300달러까지는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지금 좀 희말맹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반등을 하려고 했었던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 일본 기준 20일 이동 평균에 맞고 다시 한번 하락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다시 한번 9,00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들 굉장히 심한 타격을 지속적으로 입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트위터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명 분석가들의 분석을 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비트코인 정말 차트가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것은 거의 모든 분석가들과 개미들이 비트코인 떡락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숏을 치게 되면은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높게 상승하고 그와 동시에 숏의 뚝배기들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진광경이 전에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8,90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때부터 떡상,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틀거리는 비트코인 때문에 좀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비트코인 마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완전했었던 기존의 통화 시스템과 그 통화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이미 현금처럼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근심을 더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